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ICT 창업 7주차 2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창업론에 대해서 계속 준비를 하고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창업을 하는데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먼저 유망 사업 아이템의 선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망 사업 아이템을 선정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구체적인 판단이라든지 판단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 아이템의 선정에서 실제로 이제 창업자들의 가장 큰 고민을 본다면 성공 가능성이겠죠. 성공 가능성이 높은 유망 사업을 또 유망 사업의 아이템을 찾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창업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창업의 최대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좋은 아이템을 찾는 일이다. 좋은 아이템을 찾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창업 관계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얘기를 할 때 사업 아이템을 찾는 것은 흡사, 결혼 상대자를 찾는 일과 매우 흡사하다라고 이렇게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결혼 상대자를 고른다고 할 때 두 가지 잣대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감정적인 면, 하나는 이성적인 면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감정의 잣대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사랑과 연분 뭐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한 잣대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이성의 잣대라고 한다면 이성적으로 본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 상대방의 직장이라든지 학력 또는 뭐 가문, 재산 건강과 같은 현실적인 조건의 잣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잣대는 어느 한쪽도 사실 등한시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행복한 결혼생활이라고 하면 사랑만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경제적인 조건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손영일 교수가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사업에서 본다면 유망 아이템의 선정 방법에서 첫 번째 유망 사업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판단 기준을 가지게 되는데요. 크게 봐서 거시적 유망 사업 또 미시적 유망 사업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먼저 거시적 유망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이제 시대적 추세로 볼 때 발전 가능성이 높은 미래의 사업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업은 근본적으로 오늘의 성공보다는 내일의 성공을 전제로 하는 일이다 하는 관점에서 그러한 거시적 관점에서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는 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있고 대기업들이 앞다투어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라고 하면 분명 유망한 사업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예를 들면 유망한 사업 분야라고 한다면은 신문이나 방송에서도 그렇고 또 생활인들이 느끼는 점도 있습니다만은 정보통신 분야, IT 분야죠. ICT, 또 산물 인터넷 이런 분야, 그리고 바이오를 포함한 생명공학 분야, 또 우주 항공 분야 같은 첨단 산업 분야가 그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창업의 역사를 보면 많은 전문가들이 성공을 점쳤던 일이 의외로 실패를 하고 반대로 실패를 예상했던 것들이 성공한 경우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처럼 성패가 뒤바뀐 일이 있었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성공한 자에게는 어떤 최소한의 공통 분모가 있다는 거죠. 또 실패한 자에게는 최소한의 공통적인 실패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고자 하는 자는 성공 사업의 공통적인 요소, 요인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미시적 유망 사업을 볼 수 있습니다. 미시적이라고 한다면 세부적으로 마이크로하게 본다는 것이죠. 자신이 가진 재반 여건을 감안할 때 거시적인
유망 사업이라고 판단한 분야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가진 재반 여건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자기에게 가장 좋은 사업 아이템이 어떤 것이냐, 그것이 미시적으로 유망한 사업이다, 이게 아이템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시적 유망 사업 관점에서 본다면 유망 사업 아이템이란 창업자 자신의 종합적인 여건에 가장 알맞는 아이템이 유망한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시적 유망 사업이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자신이 가진 재반 여건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자기 가장 좋은 아이템이다, 이런 것입니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창업할 때 선택해야 될 아이템은 바로 이러한 미시적 입장에 좋은 아이템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거시적인 입장에서 유망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들이 창업을 한다고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창업에 관한 한 뭐 1000만 사람에게 좋아도 나에게 나쁘면 그것이 좋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창업 도전자들은 이러한 점들을 소홀히 하거나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기술 분야가 아니고 인문 분야에서 일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점을 무시하는 경향이 높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 분야를 전공한 전문가라든지 또 학자들은 보면 기술을 실제로 이론으로 수립을 했는데 그걸 이루고 나면, 예를 들면 어떤 장치를 만들었다, 기계장치, 전자장치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소음이 생긴다든지 잡음이 생긴다든지 의외로 수명이 짧다든지 의외의 외부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또 작동이 어려워진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업 아이템을 고른다고 하는 것은 사과를 고르는 일과 같은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른 동물들의 먹이를 고르는 일과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고기도 좋은 먹이이고 풀도 좋은 먹이이다. 그렇지만은 육식동물에게는 풀이 소용없겠죠. 그리고 채식동물에는 고기가 소용없는 먹이다. 그러므로 소와 말에게는 뭐 고기가 나쁜 음식이고 사자나 호랑이는 풀이 나쁜 음식이다, 이런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유망 아이템을 얘기한다고 하면 창업자 자신의 종합적인 여건에 가장 알맞는 아이템, 자기가 예비 창업자가 엄밀하게 검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거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유망 사업 아이템을 선정하기 위한 전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이 이제 관점에서 유망 사업 아이템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장래성이 있는, 성장성이 있다는 거죠. 장래에 대하여 성장성이 있는, 현재도 좋지만은 앞으로도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이런 아이템인 것이 좋다. 두 번째, 무엇보다 수익률이 높은 업종을 선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금 회전율이 높은 업종, 특히 중소기업, 소공인, 소상공인 이런 업종들은 자본이 또 자금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금이 빨리빨리 회전될 수 있는 이런 높은 업종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업 성공을 위해서는 자신의 경쟁력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맞는 창업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유망 아이템이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부분은 바로 그 사업의 전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망에 대해서 이 아이템이 과연 유망한가 우리가 먼저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창업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유망 아이템의 엄격한 의미는 성장성, 즉 장래성이 있고 또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수익률이 높은 업종으로서
안정적인 매출 실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금 회전율이 높은 업종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이러한 예를 들면 장래성도 있어서 성장성이 높고 수익률이 높고 자금 회전율이 높고 이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이런 업종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하죠. 여기에다가 이런 업종을 찾았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예를 들면 학식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자기의 투자하는 투자 관련자들이 거기에 동의하는지 이런 여부들도 별도로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사업 아이템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많은 업체가 성업 또는 창업 예정 중에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오히려 유망 아이템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치열한 경쟁 등을 통해서 실패율이 높은 업종으로도 분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라고 하더라도 경쟁자가 많은 업종은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유망 업종의 기본 요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수업을 통해서 또 배움을 통해서 사례를 찾아보고 정리를 해봄으로써 여러분들 전체를 볼 수 있는 시각을 확보할 수가 있고 전문가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유망업종의 기본 요건은 작고 실속 있는 업종의 선택. 우리가 이른바 최근에 강소기업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소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분야에 강점이 있고 알차면서 그리고 크게 시작하지 않는 이런 기업들 이런 업종들이 강소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하려면 장차 거래소의 상장이라도 할 만한 업종을 선택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창업자의 욕망이겠지만은 사실은 사업이란 욕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겠죠. 그러므로 창업 초기에 작고 실속 있는 업종 선택이 일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요건으로는 시류에 맞는 업종 선택, 시류, 흐름.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TPO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기, 타임, 장소, 그 다음 O는 상황, 오케이션을 얘기를 합니다. TPO를 하는데 시류에 맞는, 흐름에 맞는 예를 들면 현재 시류에 맞는 업종을 선택하면 많은 관심이 있고 또 투자와 지원이 필요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창업에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시류에 맞지 않는 사업은 창업자가 아무리 열심히 팔려고 해도 매출이 쉽게 늘지 않는 반면에 시류에 잘 맞는 사업은 창업자가 조금만 노력해도 고객이 찾아와서 사주는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류에 맞는 업종을 선택이 경제적인 창업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는 말인데 시류에 맞는 업종 선택의 포인트는 첫 번째는 정확한 시장 예측력이 있습니다. 시류에 맞는다는 거 하는 것은 끊임없이 CEO나 예비 창업자가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고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선진국의 산업 흐름과 국내 유망업종의 국내 상륙 가능 적기를 포착하는 것이다. 우리가 최근에 많이 이렇게 주위에 널리 볼 수 있는 예를 들면 커피숍, 예를 들어 스타벅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화장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때 또 각종 프랜차이즈를 사입 있지 않습니까? 음식점도 있고 있는데 이런 음식점이나 또 패션 이런 것들도 미국에서 흐르고 나서 대략 한 10년 전후로 일본에 오고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뜨기 시작하면 그것이 5 내지 10년 사이에 또 한국에서도 관심을 받고 뜨게 되는 이런 업종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물론 한국에서 있는 것이 먼저 외국으로 나가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런 업종들이 외국이 앞선 이런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류에 맞는 업종을 선택한다면 그냥 기다려 있어서 요즘에 이거다 이런 것이 아니고 두 가지 포인트. 첫 번째는
정확한 시장 예측력을 가져야 한다. 그걸 노력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포인트는 선진국의 산업 흐름과 유망업종의 국내 상륙 가능 적기를 포착하는 것. 예를 들면 너무 일찍 시작을 해서 시장이 아직 준비가 안 됐을 때 투자만 잔뜩 해놓고 실제로 하는 경우에 후발주자에게 뺏기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견디지 못해서 그런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기업이 참여하기 곤란한 새로운 분야의 사업 선택. 네, 대기업들은 사실은 정보력, 또 자금 투자력, 그리고 또 이런 협상력 모두 훌륭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소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대기업이 참여하지 못하는 이런 업종들을 선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의 새로운 사업을, 아이템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면 여기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있는 업종으로서 장관이 지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우선 육성 업종이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중소기업 계열화 업종이라든지 중소기업 고유 업종과 공업 배치에 관한 공장 설립에 관한 법 및 시행령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벤처 업종 중 자기에 적합한 제품을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런 거죠. 차세대 성장 사업의 부수 산업. 실제로 대기업이 큰 사업을 끌고 간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바이오라든지 IoT, AI 이런 부분을 대기업이 리딩을 하고 했을 때 그 성장 산업에 협력업체라든지 참여할 수 있는 부수 산업, 그리고 부품 산업 및 아이소싱 형태로부터 사업 가능성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유망 기준의 기본 요건을 보고 있는데요. 이제는 자본 규모의 적정한 업종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또 말할 필요 없겠습니다만은 아무리 좋은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자금이 뒷받치지 않는 사업 구상은 후회에 불과하고 실패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종 선택은 자금 조달이 가능한 자금 규모와 연결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유망 사업 아이템 찾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죠. 첫 번째, 잘 아는 전문 분야를 선택하라. 자기가 잘 아는 전문 분야를, 이것은 이제 통계 수치를 보면 전문 분야를 선택했던 창업자의 성공률을 100으로 볼 때 모르는 분야에 무관한 이런 분야에 들어간 비율은 20%가 채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할 정도로 통계가 있습니다. 성공률이 잘하는 전문 분야는 5배 이상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금 회전 기간이 짧은 아이템을 선정하라는 것이고, 세 번째, 시장 창출형, 기존 시장에 없는 이런 아이템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국내외 초유의 신개발품은 피하라. 초유의 신개발품에 관심이 많은 것 같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의외로 엄격하고 보수적인, 저걸 샀다가 이게 고장이 나거나 또 어떤 평가를 받거나 또 사용하는데 모르는 이런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하게 됩니다. 실제로 가장 앞선 이런 그룹, 전체 중에서 2.5% 정도밖에 된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앞선 소비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숫자는 많지가 않다. 이런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뒤끝이 깨끗한 아이템을 선택하라. 예를 들면 AS를 계속 해줘야 된다든지 몇 년간 또 따라다녀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라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는 여러 가지 피해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 소비성이 강한 생필품 소비재를 선택하라. 생필 소비재를 선택하라. 그리고 계절성이 지나치게 강한 아이템은 피하라. 네, 이것들도 유망 아이템 찾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업종의 생명 주기를 파악하라. 생명 주기 우리가 얘기했죠. 라이프 테크니컬 TCL이라고 해서 TLC죠. 테크니컬 라이프 사이클. 기술 수명 주기 이렇게 해서 어떤 업종 기술도 그렇고 업종도 생명 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업종의 생명 주기는 우리가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최근의 흐름으로 봐서 세태기라고 한다면 뭐 스티커 포토샵이라든지 철물점, 즉석 소세지, 탕수육 전문점, 또 뭐 실내 사격장, 다트 전문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흥했다가 이제 최근에 쇠퇴기에 접어드는 이런 걸로 통계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성장기를 본다면 온라인 인쇄 편의점이라든지 뭐 스파게티 이런 또 숯불 치킨 오퍼집, 청소 대행업, 그렇죠. 청소를 대행해주고 사업을 대가를 받는 이런 사업들도 많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종 생명 주기를 한번 살펴보시고 다음은 신사업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사업을 찾는다고 하면 첫 번째, 신사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접근 방식으로서 첫째, 기업이 보유한 역량을, 보유 역량, 자기의 역량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진입이 가능한 사업을 찾아야 한다. 두 번째, 신사업을 찾는 방법에서 작은 규모의 인수합병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자기가 개인으로 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은 자금의 여력 부분이 있다면 작은 규모의 인수합병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인수될 수도 있고 또 피합병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중요한 것이 양손잡이 기업 문화를 갖추어야 한다. 이건 뭔가 하면 앰비딕스트로스 커처라고 해서 주력 사업에 집중을 하되 자기가 어떤 분야에 아주 큰 특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면은 이 분야도 라이프 사이클에서 침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력 상품이 어려울 경우에 대체할 수 있는 상품, 또 이런 걸 준비할 수 있는 기업 문화를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이 부분에 집중하면서도 계속 눈을 뜨고 있고 안테나를 세워가지고 어떤 흐름이 있는지 시류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양손잡이 기업 문화라고 하는데 이걸 갖추어야 하는 것이 신사업 찾는 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홀로 점포의 창업을 성공하려면 나홀로 점포에 관심 있는 분도 많죠. 예를 들면 뭐죠? 이렇게 손톱을 손질해 준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첫 번째, 안정적인 유통망 확보가 기본 중의 기본이다. 나홀로 점포를 한다면. 두 번째, 일찍 일어날수록 좋은 재료를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옷을 남대문 시장이나 또 동대문 같은 데 가서 받아가지고 파는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가보면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서 좋은 재료를 확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거래선과는 친구처럼 지낸다. 거래선과는 자기의 공급처, 자기의 구매처 다 포함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친구처럼 지내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 같이 공부하는 학우들도 그렇고 또 교수님들과 관계, 또 부모님,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학년이 높아져 가면서 선배, 후배, 그리고 졸업하는 또 이후에 갈 수 있는 뭐 대학원이라든지 창업에 관련된 많이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네트워크라고도 하는데 그거를 다양하게 많이 확장해라. 또 친구처럼 소통할 수 있는 분들을 만들어라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재료 선별을 위해 꾸준히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공부를 하는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출 목표는 너무 무리하지 말고 조금 낮은 듯한 수준에서 잡아라. 이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도 그렇죠. 이게 좀 자기가 대단히 어떤 과목을 공부할 때 난이도가 생각보다 어렵다 이럴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오히려 더 편안하게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한다면 오히려 그 매출 목표 또 원하는 성적보다 더 높은 이런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창업자에 맞는 사업 아이템을 보겠습니다. 자신의 성격에 맞는 사업 아이템을 조사하는데 성격 유형에 맞는 아이템 유형은 성격에 따라 외향, 사교형도 있고 내향, 침착형, 또 아이디어형, 또 우직, 원칙주의형, 그다음에 저돌적, 추진력을 가진 이런 성격에 따른 사업 아이템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골고루 한번 찾아보도록 좋겠습니다. 자, 성격
유형에 따른 아이템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외향 사교형은 예를 들면 외판업이라든지 창업 이벤트업, 광고업, 인력 공급 및 고용 활성업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이디어형을 본다면 정보통신업, 과학, 모형기기 전문업, 그렇죠? 부가통신업,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이런 게 있고, 저돌 추진력이라고 하면 레저, 오락 이벤트업, 주점업, 이자침센터, 레포츠센터, 운동 경기 및 경기용품 판매업 등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많은 것을 전달하려고 하니까 25분 시간은 지나갔습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또 추가적인 공부를 위해서 자료를 올려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업 아이템별 창업자금 소요 금액에 따라 가지고 창업자에 맞는 아이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300만 원 미만을 가지고 창업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찾아보는 것이죠. 300만 원 내지 500만 원 미만, 1000만 원 미만, 그리고 3000만 원 미만, 5000만 원 미만, 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창업 자금이 적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이런 성공을 해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1억 원 이상의 경우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다양한 게 있겠습니다만은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참치회 전문점이라든지 유명 미용실 체인점이라든지 피자 전문점, 맥주 편의방, 또 핸드폰 대리점, 여성 전용 헬스클럽이라든지 청바지 전문점이라든지 다양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미니 골프 연습 장소도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고령자의 창업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보면 좋습니다. 고령 창업자가 꼭 알아야 될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욕에 비해서 건강 상태를 꼭 점검해야 되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단히 자기 능력이나 경력을 봐가지고 무리할 수도 있고 하는데 건강 상태를 점검해야 된다. 두 번째, 체력 관리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주기적으로 한다든지 근무 시간을 좀 단축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고령 창업자는 특히 꼼꼼한 자산관리 플랜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시간적인 한계에 민감하자.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이 라이프 사이클이 도입기에서 성장기, 또 성숙기, 쇠퇴기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령자가 한다면 어떤 사업을 도입기가 너무 길어진다든지 또 성장 이런 단계 같은 게 있을 때 성취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런 한계에 대해서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아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은 우리 창업론에서 산업 아이템의 선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3교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